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피트니스 매출 분석 시뮬레이션 대망의 4분기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월달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은 지난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회원님들이 빠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어요. 제가 10월달 매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9월달에 비해서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피트니스 성수기라고 하는 6월, 7월, 8월달 매출에 비교해서 특히 6월달보단 높고 8월달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선방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것만 놓고 이 센터 운영이 잘 됐네 안 됐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 여기서는 우리가 많이 말하는 BEP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각 사장님들이 센터를 운영하실 때 규모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지정되어 있는 이제 손익분기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정말 잘 됐네 안 됐네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사실 매출 흐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매출 분석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등록과 신규예요. 지금 보시면은 신규 건수는 많으나 지금 매출을 보시면 재등록보다는 건수가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낮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제 보시면은 일단 신규랑 요거 이럴 때는 이제 등록 유형에 따라서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강권 등록 비율이 신규와 재등록일 때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신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강권별 등록 비율은 10세션과 20세션, 제가 말했던 단기 세션에 대한 등록이 많았던 것이고, 재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5세션, 30세션의 비율이 월등히 높죠. 신규와 비교했을 때. 따라서 건수는 적더라도 매출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 자, 그리고 환불건이 이제 존재하죠. 10월달은. 자, 누가 환불을 이제 발생시켰나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등록 매출 장부를 가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7일날 마스터 선생님이 환불을 하나 발생시켰네요. 원래 우리 이전에 한 1, 2, 3분기 내용을 보신 이제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터 선생님이 꽤나 이 영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운영 능력이 괜찮으셨던 분이에요. 보시면은. 근데 여기서는 환불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발생하자마자 사유 같은 것들을 이제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 좀 운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으셨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할 필요 없이 가볍게 한번 이제 면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회원권인데, 이 회원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10월달 회원권이 8790, 9월달 7080, 8월달, 7월달. 자, 우리가 가장 매출이 높았던 7월달보다 10월달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회원권적인 부분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PT 쪽을 좀 더 집중해서 운영 관리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회원권에서 장기 고객에 대한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회원권에 대한 장기라고 한다면 6개월에서 12개월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10월 달에 장기 6개월, 12개월은 이렇게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9월달 한번 볼까요? 9월달에는 6개월이 70%를 많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8월달에도 76%가 차지를 했고,
자, 이런 거를 보신다면은 점점 이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10월 달에 물론 건수는 다르지만 이 6개월에 대한 비율이 적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11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월 이슈는 매출이 우리가 성수기라고 하는 6, 7, 8월 달에 버금가게 나왔어요. 6월 달보단 높고 8월 달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47,900 11월 달은 47,700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매출이 높게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원래 제가 이제 회원님들이나 이런 것들, 이 회원님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1, 2, 3분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1, 2, 3분기의 회원들, 고객들이 이때 이제 밀려서 쌓여서 재등록이 이루어졌을 수 있어요. 그 증명으로 이 재등록 건수와 매출이 굉장히 높죠. 신규보다도 훨씬 거의 3배 가까이 재등록 매출이 나왔어요. 이렇게 신규가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요 매출에는 PTR 회원권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 매출과 이 매출에는 PTR 회원권이 동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등록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1년 정도 우리가 이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센터가 안정화되었을 경우에는 이 매출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신규 이 부분만 좀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그리고 성수기 7월보다도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11월달 이슈는 요게 가장 큰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개인 매출로 봤을 때 원 선생님이 매출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9월달에서 12월달 매출을 보면은 이 재등록 신규의 매출 유형만 존재를 해요. 등록 유형 매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11월달 매출을 보고 원선생님 매출을 볼게요. 11월달에 원선생님은 신규와 재등록에 대한 등록 유형만 존재를 합니다. 10월달 한번 볼게요. 여기도 신규 재등록. 9월달도 보면 여기도 신규 재등록. 자, 이거를 봤을 때 사실 굳이 트집을 잡자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 한 명이 이 사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체로 움직이는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사업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꽂아놔야 돼요. 정말 파이프 꽂듯이. 근데 이제 이 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와 재등록에 대한 매출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선생님은 어떠냐? 자, 마스터 선생님 보면은 복회 매출도 있어요. 스토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소개 매출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신규를 못 받았을 경우, 재등록이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복회라든지 소개라든지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들어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 안 그렇다면은 만약에 정말 뭐 지금과 같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회원님들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스스로 회원님들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책을 항상 마련을 해놔야겠죠. 자, 그럼 12월달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도 11월과 마찬가지로 재등록권이 폭발했어요. 뭐 신규도 이 11월보다는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거의 1.5배 정도 이 재등록이 발생을 했죠. 자, 이 역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의 매출은 무난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아쉬운 점은 이 수강권별 등록 비율이라고 하는 게 단기 세션이 좀 줄을 이룬다는 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25세션 이하로는 이 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주황색 부분이 20세션이에요. 10세션이 파란색 부분이고. 자, 11월달 한번 볼까요? 11월달은 25세션이 좀 더 줄을 차지하고 있고, 10월달에는 이때도 이제 단기 세션이 많이 차지했네요. 그때는 또 많이 빠졌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한 달 평가를 하면서 이 단기 세션 등록률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이 어떤 방어라든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좀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환불 이슈가 또 있어요. 요번에는 환불이 3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또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요거 매출로만 봐도 이제 티는 나요. 제가 봤을 때 환불이 발생하면은 매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매출을 가진 선생님들이 환불 건수가 많겠죠. 그래서 등록 매출 장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 헬 선생님이 2건, 스토리 선생님이 1건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총 3건에 대한 이 환불이 스토리 선생님과 헬 선생님한테 발생했다. 근데 이제 스토리 선생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헬 선생님이 2건, 우리가 그리고 1분기 때도 헬 선생님이 이제 환불이 있었어요. 근데 각 한 달에 2건의 환불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이제 선생님하고 면밀히 면담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시간에는 10월, 11월, 12월 요 부분의 이슈, 각 이슈 독특한 부분들만 짧게 제가 이제 찝어 드렸고, 굉장히 11월, 12월이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번 다룰 거는 뭐냐면, 종료자 명단을 통한 이제 재등록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지율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잘 나왔다고 사실 이 센터가 잘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이 등록 유입에 관한 내용을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세 번째, 이 월별 등록 유입을 보시면 돼요. 월별 등록 유입을 보시면 종료가 지금 10월, 11월, 12월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총 회원수가 거의 130명 내외로 이제 있는데, 평균 10명 이상이 지금 4분기 때 발생을 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앞에 거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증가하다가는,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이제 20명, 30명 되는 거는 순식간이죠. 지금 보시면은 8명에서 12명, 이게 바로 두 자릿수로 이제 증가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증가예요. 숫자는 낮다고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그럼 지점을 봤으면 우리가 이제 팀을 봐야 돼요. 어떤 팀에서 더 종료가 많이 나왔나. 자, 오전 팀 보시면은 오전 팀에서 많이 나왔네요. 오후 팀은 종료가 4명이고 오전 팀에서는 9명, 오후 팀에서는 4명. 이렇게 지금 회원수는 비슷해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오전에 뭔가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전 팀, 우리가 오전 팀을 누구로 지정을 했었죠? 그때는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서 마스터 선생님과 헬 선생님이 오전이에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선생님과 헬 선생님이 얼마나 종료를 시켰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 일별로 가셔서 여기서 제가 바꿀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마스터 헬로 바꾸고 다시 월별 등록 유입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스터 헬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자, 35, 43, 35, 34 종료는 5명, 4명. 이때 이슈가 뭔가 있었나 보네요. 마스터 선생님도 원래는 굉장히 유지율이 괜찮으셨던 분인데 12월 달에 뭔가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유지율이 86%, 82%로 이제 전달에 비해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파악을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일별로도 수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갑자기 뭔가 우르르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이제 선생님하고 면담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 종료 날짜는 제가 임의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찝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종료 회원님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유로, 여기 종료 사유 있죠? 어떤 사유로 빠져나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면담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넘어온 김에 종료자 명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런 사유, 이 사유들이 좀 이제 제가 임의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이제 예시는 못 드리겠지만, 어떤 공통된 사유들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는 회원님들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평균 운동 기간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유독 이 규정과 실제 운동 기간에 차이가 심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매출 분석도 매출 분석이지만 이런 매출 분석에 따라서 나오는 데이터들로 선생님들을,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 규정 운동 기간은 제가 평균 데이터를 내보니 규정 운동 기간은 100일로 잡히는데, 실제로 종료되신 회원님들의 데이터를 이제 쌓아보니 실제 운동 기간의 평균은 106.5일이 나왔다. 연장 일수는 6.5일을 좀 연장을 해주고 있다. 자, 요거는 지점에 관한 내용이고, 그럼 선생님들, 어떤 선생님들이 과연 더 많이 운동 기간을 연장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연장을 안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연장이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연장이 굉장히 좋은 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회원님들 경우 자기들이 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로 운동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 센터 측에서 그냥 안 된다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면은 사실 회원님 입장에서 빈정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연장을 해드리면은 회원님들이 되게 고마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운동을 안 하시는 회원님들, 거의 수업도 안 나오시는 회원님들이 계속 운동 기간만 연장을 해드린다고 과연 이분이 재등록을 하실 거냐, 또 계속 운동을 하실 거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회원님들은 다 PT 회원님들이에요. 이 헬스 회원님들은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 부분도 이 회전율이라고 해요. 회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100일마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100일마다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6.5일씩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재등록이라든지 매출이 발생이 된다든지 매출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빨리빨리 재등록을 돌리면서 회원님들을 수업을 해드리고 결과를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이제
숫자나 이렇게 돈적인 부분으로만 제가 접근을 하니까 이 본질, 피트니스업에 대한 본질이 사실 사라진다고 이 왜곡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중심으로 잡고 있는 피트니스에 대한 본질은 가지고 가시되 운영적인 부분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도 손해만 보면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회원님들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제 염두를 해 두셔서 운영과 관리를 하실 때 이용하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아마 이번 파일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요 규정운동 기간도 그렇고 실제 운동 기간도 그렇고 제가 맨날 이제 이 공유 파일을 올리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서 최종 버전을 아마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계속 내용 자체는 변경된 건 없는데 요 수식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하시기 좀 편하라고 한 거고, 물론 본인이 다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이제 1년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오픈한 피트니스 센터의 1년 매출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 2, 3분기, 4분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각 분기마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움이 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저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이슈가 발생됐을 때 대처했었던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 거여서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일 때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것들 댓글로라든지 메일로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또 하나의 컨셉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감사했고, 다른 내용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